잘못되게 처음에 만들어졌는가,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제 책 제목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두 분이 바로 조사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리카 김 씨는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사회이사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매달 4,000불씩 송금을 받으면서 사회이사의 그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경준 씨가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도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시절에 그 가짜 이사회록에 의해서 모든 그 이사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이사들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런 켈러,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모리스 오바는, 그런 사람은 어디 그 미국의 뭐 어디 이상한 그 주에 그 공무원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사를 허위로 등재를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실제 인물이 에리카 김이었습니다.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2002년에 최초로 이제 그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고소를 옵셔널의 실체적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적인 그 내용을 잘 모른 채 소액 주주들은 어느 날 상장이 그 정말 폐지될 수도 있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그 슬픈 상황 속에서 추스려서 법원에서 그 거짓 이사들을 다 해임시키는 그 판결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옵셔널 소액 주주들이. 그때 그 고소장이 핵심인데 그 고소장은 김경준 씨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로. 거기에는 에리카 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경준 씨가 2001년 9월에 이미 자기 이름을 떼고 스티브 발렌수엘라라는 외국의 어휘이사로 대표이사를 바꿨고요. 본인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스티브 발렌수엘라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김경준이라는 이름을 등기부 등본에서 그 당시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 때 에리카 김과 모든 이사들을 집어넣어서 그 횡령과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일들로 검찰 고소를 했는데, 바로 그 고소장이 무시되어진 채 그 고소가 인지사건으로 바뀌면서 에리카 김도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이사들에 대한 조사도 빠지고,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체포영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002년, 3년 그 무렵에 작성돼서 만들어진 그 체포영장에 에리카 김이 빠졌다는 거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LKE뱅크라는 회사로 그 자금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LKE뱅크에서 옵셔널 주식을 판매한 그 사실이 있었는데 LKE뱅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LKE뱅크라는 이름 대신에 고의적으로 오리엔스라는 존재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회사 이름으로 자금이 지출된 걸로 체포영장에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는데 여러 해가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최초의 체포영장에서부터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해서 뺐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누가 빠졌냐 조사 대상에서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LKE뱅크, 그러니까 LKE뱅크라는 그 법인체와 에리카 김 씨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책에서 밝혔다시피 모든 그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에리카 김 씨가 오히려 더 주도적이거나 아니면 똑같이 같이 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동생 일에 연루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 책에 이제 제가 자세히 정리를 했고, 제가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잘못 알아서 지난 8년간 조사하고 이 소송을 담당하면서 밝혀낸 모든 것들에 기초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번 교정을 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센세이셔널하게 무슨 어떤 그 이슈를 삼아서 책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론과 정치권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유명한 BBK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사욕 없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그 브리핑이고요. 질문 있으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책 쓴다는 거는 제가 책 쓰기 시작한 다음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8월에 나온다고 들었고 10월에 나올지는 몰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오기 위해서 급한 일들을 정리하느라고 저는 책을 아직 못 읽었습니다. 신문 보도는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낸 것과 그분이 책을 낸 거와는 내용도 다를 뿐더러 신문 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의 그 포커스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책을 낸 겁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거나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을 때 김경준 씨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미국 배심원들 앞에서 에리카 김 씨도 똑같이 jointly liable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공동 책임으로 입증을 할 때는 공동 책임에 맞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증거 그리고 8년 동안의 그 조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저는 이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뭐 그분과 알교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 결별 시점에 대한 말하자면 그걸 한국말로 제가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misleading이라 그래요. misleading 아니면 half true. 그러니까 전체가 진실이 아닌 예를 들면 4월 18일에 이사회의록에 의해서 그 이름이 레리 롱인 것 같아요. 미국인 레리 롱한테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나는 사임했다. 이거로 지금 결별 시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거를 연결을 시켰냐면 그분이 거부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LK뱅크의 대주주였다는 건데 저는 2007년 그 무렵에 이미 LK뱅크가 어떻게 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고 왜 LK뱅크가 조사가 되지 않았고 LK뱅크로 들어가서 자금 추적과 계좌 추적과 그 안에 세무조사나 이런 모든 거를 조사하면 나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결론을 못 내리지만 이건 틀림없이 나온다는 그 주장을 갖고 제가 LK뱅크 수사 요청서를 검찰과 중앙지검과 그 청와대에 민원을 그때 제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그래서 2007년에 제시를 했는데 중앙지검도 또 그 당시 청와대도 이제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죠. 조사하지 않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이 제가 제기한 게 가장 객관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저는 가장 합리적인 의혹을 어느 국민이든지 가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오해가 지금까지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4월 18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동업관계가 청산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동업이었죠. 근데 그 점에서는 김경준 씨하고 같은 입장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로 봅니다. 제가 어떤 보도에서 저는 그분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보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LK뱅크는 저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봤습니다.